안녕하세요. 비돔서재 비돔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요.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나는 매일 남이 버린 행운을 줍는다. 작가는 요시카와 미스 히데 님이시고요. 출판사는 여의도 책방입니다. 이 책 역시 스레드에서 여의도 책방이라는 닉네임을 쓰면서 활동하시는 스친의 책인데요. 처음에 여의도 책방님이 저에게 낭독을 부탁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여의도 책방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책을 읽는 내내 저의 메모장이 쉴 새 없이 채워졌거든요. 구절마다 제 마음에 어찌나 쏙 들고 아껴 읽고 싶을 만큼 좋은 책이었습니다. 제가 여의도 책방님께 이 책을 출간하시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물어봤는데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의 만다라트 중 쓰레기 줍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가진 것이 이 책의 시작이었습니다. 쓰레기 줍기가 대체 부와 성공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이런 의문으로 찾다 보니 줍깅, 플로깅 등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그것을 실생활과 연결해서 인생을 변화시킨 이야기는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때쯤 일본 저작권을 관리하는 에이전시 속의 레터 중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여서 이거다 싶었어요. 일본에서 나온 지 좀 된 책이지만 에이전시에서도 좋은 책이라 꼭 팔고 싶은 판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인생이 좋아져. 이렇게 사악한 이야기만 담은 것은 아닌지 많이 고민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자는 기업가이고 현재도 성공적인 궤적을 남기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레기 줍기를 실천하며 자기 삶을 고양시키고 있다는데 출간을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책을 출간했군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왜 이 책에 욕심이 났는지 충분히 이해할 것만 같아요. 여의도 책방님께 하시는 일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여쭤봤습니다. 금융과 AI, 주로 돈 버는 법에 관한 책을 많이 내고 있지만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인생을 바꾸는 책을 출간하고 싶습니다. 돈 버는 책은 말이 좋지만 누구에게나 선물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상하죠? 나는 매일 남이 버린 행운을 줍는다. 이 책을 그간 고마웠던 저자 거래처에 연말 선물로 보냈는데 반응이 좀 독하시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선물하기 좋은 책, 선물 받으면 좋은 책의 정의를 좀 더 정교화해야겠지만 밥벌이 사이사이 양서도 개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라고 답하셨는데요. 정말 아끼는 책인데 생각만큼 잘 안 풀려서 속상하시다는 여의도 책방님께 저는 이런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아직 때가 아니어서 여러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을 뿐 분명 이 책을 선택하신 것은 잘한 일이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구절구절 너무 마음에 들어 메모를 하면서 읽느라 꽤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지금도 다 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빨리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녹음과 편집을 마치고 남아있는 한 챕터를 소중히 감사히 읽고 싶었거든요. 이런 좋은 책을 번역해 주신 여의도 책방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매일 남이 버린 행운을 줍는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인생을 바꾸고 싶으세요? 쓰레기를 주우세요. 연 매출 47억엔 기업의 경영자가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란다. 나는 그런 반응에 기쁨을 느낀다. 쓰레기 줍기 매직을 설명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내 삶은 쓰레기 줍기 전과 후로 너무나도 크게 달라졌다. 그리고 이 책은 더 많은 분들이 나와 같은 행복을 느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담아 썼다. 나는 군마현 오타시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프리마베라의 창업자다. 회사는 최근 13년 연속 매출 및 수익 증가, 11년 연속 최고 수익을 갱신 중이다. 따라서 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른바 성공한 사람 류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나를 설명하는 말이 있다. 바로 쓰레기 줍기 선인이다. 내 입으로 선인이라고 하기는 부끄럽지만 듣기 좋은 별명이라 거부하지 않는다. 2005년부터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 경영 구조화와 행복 연구를 인생의 2대 주제로 삼아 꾸준히 연구해왔다. 행복을 연구하다 보면 습관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나는 습관에 욕심이 많아서 전 세계의 경영자들이 좋다고 실천하거나 추천하는 습관은 닥치는 대로 받아들여 실행해왔다. 그리고 잔모래를 모두 걸러내면 바닥에 남는 사금처럼 반드시 갖춰야 하는 습관으로 최종 선택한 것이 바로 쓰레기 줍기다. 쓰레기 줍기를 시작한 것은 2015년이다. 그 후 틈만 있으면 쓰레기를 주었고 지금까지 주운 쓰레기는 100만 개가 넘는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말을 걸기도 하고 시장님의 SNS 등 등장하는 등 나름 이름 없는 유명인이다. 행복의 진리를 추구하다가 알게 된 것이 또 하나 있다. 행복의 벡터, 즉 방향성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기 실현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원하는 자신이 되기 위해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경영자나 운동선수들 대부분이 말하는 행복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나는 나로 만족한다는 자기 긍정이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쓰레기 줍기로 자기 실현을 하자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기 실현의 방향성은 이상을 내걸고 스스로를 좀 더 높인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멋진 선택이다. 나 역시 쓰레기 줍기를 시작할 때까지 이 방향성을 기준으로 살아왔으니까. 42살까지 내 지향은 전설적인 경영자였다. 하지만 이런 방향을 설정하면 자칫 고통스러운 삶에 빠질 수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 자신만의 엄격한 규칙을 정해놓고 스스로를 구속하기 쉽다.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 줍기로 좋은 기분을 만들자이다. 이것이 이 책의 일관적인 주제다. 훌륭한 경영자나 운동선수들은 행복해지려면 자기 실현을 이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인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훌륭한 삶이다라는 내용을 전한다. 한편 피라미드 사회를 비판하고 자기 긍정을 우선하는 사람들은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가 좋다. 지향하는 것 따위는 없어도 좋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멋진 존재니까 라고 말한다. 단순하게 나눠보면 전자는 물질 사회에서의 성공을 주축으로 삼은 머티리얼한 삶이고 후자는 정신세계의 행복을 주축으로 삼은 스피리추얼한 삶이다. 나는 여러 가지 고생 끝에 성공한 경영자로서 머티리얼에도 흠뻑 취해봤고 행복 전문가로서 스피리추얼에도 정통했다. 양쪽을 잘 아는 입장에서 말한다면 두 사고방식에는 각각 함정이 있다. 머티리얼의 함정은 이상을 지나치게 추구해서 눈앞의 행복을 간과하기 쉽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목표를 추구한 끝에 자신의 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외면하기 쉽다고 표현하면 이해하기 쉬울까? 스피리추얼의 함정은 정신세계를 지나치게 추구하다가 이상한 종교나 사이비 지도자에게 너무 깊이 빠져들어 현실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내가 말하는 스피리추얼은 이른바 UFO나 심령 현상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기분, 심리 상태를 좋게 만들기 위해 생활을 즐기는 행위다. 머티리얼도 중요하다. 스피리추얼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쓰레기 줍기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쓰레기 줍기라는 매우 간단한 행위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성공을 추구하는 자기 실현 또는 자기 긍정을 최고로 치는 스피리추얼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친 서적이 많다. 나는 경영자와 생활인으로서 양쪽의 관점을 중립적으로 받아들여 기분 좋게 사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경영자로서 나의 심정과 생활인으로서의 일상을 모두 과장없이 있는 그대로 전할 생각이다. 여러분이 두 가지 행복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쓰레기 줍기 체험으로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쓰레기 줍기를 시작하면 사물을 보는 견해, 사고방식이 바뀐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조금이라도 기분 좋고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게 된다면 나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다. 눈앞의 행복을 깨닫는다. 나는 자유인이다. 우리 집에서 333m 거리에 본사가 있는데 나는 약 10여 년 전부터 본사에 출근하지 않는다. 상담 때문에 반드시 출근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간다. 내가 가면 직원들이 무슨 일이십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는 식으로 많은 질문을 던졌다. 즉, 내가 있으면 자르게 싹을 꺾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얼굴을 비추지 않고 필요한 내용은 채팅으로 주고받는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일을 할까? 우리 집, 카페, 임대 사무실, 상점가 등 여러 장소에서 일한다.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우리 집과 카페다. 특히 자주 가는 곳이 집 바로 근처에 있는 호이칸이라는 카페다. 목적은 단 하나, 정적을 추구해서다. 아이들의 활발한 목소리와 울음소리 또는 뛰어다니는 소리 등 소음이 난무하는 환경에서는 좀처럼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일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용한 카페를 찾는다. 때로 갑자기 여행을 하고 싶어서 혼자 여행을 가기도 한다. 아내는 당신은 정말 자유인이야 라고 불평을 하지만 흘려듣고 혼자만의 여행을 떠난다. 시바현 이누보사키나 이와지시마, 효고현 기노사키 온천, 니가타시, 나가노현 마스모토시, 고치현 아시리지곳, 고토열도 후쿠에지마 등 다양한 곳을 돌아다녔다. 어디를 가든 대부분 일을 하거나 쓰레기만 줍기 때문에 나는 여행을 갔을 때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한다. 또 혼자 여행을 하면 음식을 별로 먹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남아 돌아 그만큼 일에 더 신경을 쓰는 선순환이 탄생한다. 여행을 갈 때는 당연히 쓰레기 줍기용 봉투와 집게를 가지고 간다. 나가노 젠코지에 갔을 때의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참배를 기다렸다. 나는 참배를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떨어뜨린 쓰레기를 주웠다. 여행을 하면서 사회 공헌도 할 수 있어서 좋은 일을 했어. 라는 뿌듯한 마음으로 관광을 할 수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봉사활동에 시간을 쓴 것이니까. 여행을 가면 거의 하루 종일 일을 한다. 직원들의 일지를 읽고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쥐어짜는 것이 나의 주된 일이다. 이것은 오전 중 에너지가 가장 높은 시간을 이용해야 이상적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에 지치면 쓰레기를 줍는다. 이것이 또 바람직한 휴식이 된다. 내 입장에서는 기분 전환이다. 특히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최고다. 그때 문제의식에 맞춰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 덧붙여 보통 가볍게 사용하는 기분 전환이라는 말이야말로 사실은 아이디어 전환이다. 불쾌한 마음을 유쾌한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이디어 전환이고, 이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습관이 쓰레기 줍기다. 니가타역 앞에 1박에 800엔을 받는 비즈니스 호텔에서 혼자 약 5일 동안 경영 계획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시내를 산책하면서 대량의 쓰레기를 주고 호텔로 돌아왔다. 그리고 호텔 스파에 들어가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씻어낸 후에 다시 일을 시작했다. 또 호텔 안에서 일을 하다가 지치면 근처의 카페로 향했다. 카페로 향하던 도중에도 당연히 쓰레기를 주었다. 카페에서는 담배꽁초의 희미한 냄새를 즐기며 일을 했다. 돌아올 즈음에는 완전히 어두워지지만 역 주변은 밝은 곳이 많기 때문에 또 쓰레기를 주우면서 호텔로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야말로 일과 쓰레기 줍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일과 취미의 순환이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쓰레기를 주우면 가벼운 운동도 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주운 뒤에는 뇌의 성능도 올라간다. 쓰레기 줍기에 실리적 효용이 없다면 다른 효용은 없을까? 대표적인 효용 중 하나가 발치의 행복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쓰레기 줍기를 하기 전까지 식물에 전혀 흥미가 없었다. 추나 추동 관계없이 일만 생각했기 때문에 기껏해야 벚꽃이 피는 계절에 근처 벚꽃 명소로 가족과 함께 놀러 간 정도의 기억만 있을 뿐이다. 현재를 즐긴다거나 꽃을 사랑한다는 생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꽃을 보면서도 경영과제나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는 식으로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상태였다. 아내는 몇 번이나 당신은 너무 바쁘게 살아 라고 말해줬다. 그런데 쓰레기 줍기를 하면서 변화가 찾아왔다. 쓰레기 줍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갈치를 바라보게 된다.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수백 번이나 지나쳤던 이 현도 2호선에 꽃밭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9월 하순부터 10월은 1년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다. 금계목 향기가 지역 전체에 떠돈다. 근처에 나의 모교인 현립 모타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남쪽 골목과 선로 사이가 쓰레기 줍기 명소다. 약간 그늘이 졌기 때문에 큰 쓰레기도 버리기 쉬운 듯 나무들 사이에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다. 이 계절이 되면 금계목 향기를 맡고 싶어서 일부러 이곳으로 쓰레기를 주우러 가는 날이 있을 정도다. 그야말로 행복할 시간이다. 이곳에서 쓰레기를 줍다 보면 동일본 대지신의 복구 지원 노래였던 꽃은 핀다라는 노래가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새어나와 콧노래로 흥얼거린다. 꽃은, 꽃은, 꽃은 핀다. 언젠가 태어날 너를 위해. 쓰레기 줍기를 시작한 이후부터 굳이 전국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나의 발치에 늘 행복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얼마 전에도 이 책을 쓰기 위해 렌터카를 밀려 도치기현 니코까지 고속도로를 달렸다. 가와바타 야스나리 씨 같은 문호처럼 온천을 빌려 붓이 아닌 키보드를 두드리며 집필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현지에 도착해보니 영 마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래서 새삼 행복은 내가 있는 장소, 쓰레기 줍기를 할 수 있는 장소, 내 발치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 쓰레기 줍기를 시작한 이후 가고 싶은 장소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현재의 만족감을 느낀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쓰레기를 주우면서 꽃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오, 민들레. 드디어 만났구나. 너 여기 있었니? 정말 만나고 싶었어. 어디까지나 마음속으로. 최근에도 근처의 집 화단 한쪽에 이름 모를 노란색 꽃이 핀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 너희들 참 예쁘다 라고 진심을 담아 말을 걸었다. 일부러 멀리 떨어진 이바라기현 히타치 해변공원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멋진 꽃밭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은가. 꽃을 보면 나도 모르게 부르고 싶어지는 또 하나의 곡이 아타리 고스케시의 꽃이라는 노래다. 가요 프로그래밍 가라오케 배틀에서 기즈키 미나미 씨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듣고 좋아하게 됐다. 그 후로 수백 번이나 기즈키 미나미 씨의 꽃을 반복해서 들었다. 이 노래에 멋진 가사가 있다. 꽃처럼, 꽃처럼 그저 바람에 흔들릴 뿐인 이 생명. 사람은 모두 대지를 강하게 밟고 서서 각자의 꽃을 마음에 들인다. 쓰레기를 줍다가 꽃을 보면 문득 이 가사가 떠오른다. 꽃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불어도 뿌리로 버티고 서서 단지 흔들릴 뿐이다. 하지만 동시에 강하게 뿌리를 뻗고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도 그렇다. 사회의 거친 풍파에 흔들리면서도 자신을 잊지 않고 두 다리로 강하게 버티고 서서 스스로를 지탱한다. 쓰레기 줍기도 마찬가지다. 날씨에 어느 정도 좌우되기는 하지만 덥건 춥건 바람이 불건 불지 않건 그저 묵묵히 쓰레기를 줍는다. 마치 대지를 강하게 밟고 서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꽃을 피우기 위해 묵묵히 버티는 꽃과 같다. 담담히 싱글벙글 살랑살랑 묵묵히. 꽃의 삶은 작가 오바야시 세이칸 씨가 말하는 담담히 싱글벙글 살랑살랑 묵묵히 즐겁게 살아가는 법칙을 그대로 체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오바야시 세이칸 씨는 이기적이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흐름에 맡기고 살아가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을 구체적인 4가지로 정리한 것이 담담히, 싱글벙글, 살랑살랑, 묵묵히다. 꽃은 그저 담담히 핀다. 꽃이 피는 모습은 마치 싱글벙글 미소를 짓는 듯하다. 그리고 살랑살랑 바람에 흔들리고 비를 맞으며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면서 묵묵히 조용히 변화를 견디고 즐긴다. 인간의 삶에서 꽃같은 삶을 찾는다면 쓰레기를 줍는 행위야말로 가장 비슷하다. 쓰레기 줍기는 떨어진 쓰레기를 그저 담담히 줍는 작업이다. 기분 좋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나를 보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라고. 이것이 살랑살랑이다. 노장 사상에서 말하는 물 같은 삶이다.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물은 못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자리한다. 쓰레기는 가장 낮은 장소에 모인다. 즉, 사람들이 싫어하는 장소에 있다. 그곳에 발을 들여놓고 쓰레기를 줍는다는 것은 상선약수의 물 같은 삶을 체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묵묵히 쓰레기를 줍는다. 때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어떠셨나요? 여러 좋은 글들이 너무 많지만 제가 다 소개시켜 드릴 수 없음에 아쉽습니다. 꼭 이 책 한번 권해드려 봅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든 구절이 있어요. 쓰레기를 줍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노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축을 확실하게 갖추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타인의 축을 중심으로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쓰며 살게 된다. 타인의 축은 자신의 심리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평가해달라고 맡기는 생활 방식이다. 즉, 자신의 행복이 타인의 판단에 달렸다. 타인이 칭찬하면 행복하고 타인이 비방하면 불행해진다. 결과적으로 행복에 관해서 도박을 하는 것 같은 인생을 보내게 된다. 본인의 축은 본인의 심리 상태를 스스로 평가하는 생활 방식이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건 어떤 시선으로 보건 본인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즐겁게 실행하면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다. 행복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드는 것, 이것이 자기다운 삶이 아닐까. 저는 여러 문장 중에 이 문장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돔서재의 구독자분들도 본인의 축을 잘 세워 행복한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위로와 위안이 되는 채널 비돔서재의 비돔이었습니다.